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원전대장 이주식 26년 무섭게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종목들을 전부 다 꽤나 중심적인 종목들을 전부 다 설명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종목 함께 주목해 보신다라고 하면 원전 포트폴리오는 완성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포트폴리오 완성하기 위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이 있죠.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전망 자료집이고요. 영상 마지막에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안전하게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싶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장부터 시작해서 왜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오늘의 공략 종목을 여러분께 꼭 아셔야 되는지 서서히 하나씩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분위기는요. 미국 증시는 좀 무난하게 좀 마감을 했어요. 거의 횡보세에 가깝게 마감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죠? 상간 뭐 씌워주는 증시였죠.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비슷하게 다 마무리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예상했던 대로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이는 증시였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가 좀 무난하게 횡보된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 증시는 비교적 좀 강했습니다. 예탁 잔고는 서서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중요한 게 오늘 1일에서 10일 저기 제가 좀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게 일이 아니면 일입니다. 월이 아니고 일입니다. 1일에서 10일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월 달 전년 대비해서 44%, 작년 2월이죠. 44% 성장했고 저번 달 대비해서도 대폭 성장이 되면서 반도체가 특히나 137%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강했죠. 그리고 수출의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도 일부 지금 현재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나가자 외국인 기관계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특히나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만한 뉴스보다는 일부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올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증시 좀 무난하고요. 코스닥 증시는 좀 저조하죠. 특히나 수출이 주도로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잘 올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애매한 증시 속에서도 좀 움직인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물론 덩치가 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종목들로 보면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 중에서 꽤나 낮은 종목들 중에서는 꽤나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움직임이 큰 기업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도 뭐 아예 작진 않죠. 대략 2조 가량 되고요. 보성파워텍, 뭐 오르비텍, 그리고 한전산업, 그리고 한신건설기계 등 다양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몇몇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다른 종목들은 다 이해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오르비텍이거든요. 오르비텍이 왜 올랐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르비텍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실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서 소액 정도 공략해 보셔야겠지만 꼭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상세하게 왜 필요한지, 왜 주목을 받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원전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전 건설을 하는데 미국이 자신들의 돈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누구의 돈을 하려고 하냐면 한국하고 일본한테 돈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부족한 전력망을 채우기 위한
원전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이제 사실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미국의 전력난이 곧 다가오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2026년도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라고 하면 7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완공이 많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가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전력난 속에서 11월 중간 선거는 다가오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에 따른 대처가 안 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뭐 중간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겠진 하지만 레임덕이 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 현재 자리에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이제 그 레임덕을 통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민심을 좀 잡아야겠죠. 특히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민심이 안 좋아지면서 투표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물가 많이 오르고 있죠. 물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세를 좀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전기세가 오르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처는 보여줘야죠. 그것도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미국 돈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솔직히 말해서 삥 뜯어냈죠. 삥 뜯어낸 돈을 가지고 건설한다고 하면 민심 잡기에 사실 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시작했죠.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건 한국한테는 25% 관세를 일부 때리고 일본한테는 관세를 가하지는 않긴 했습니다. 말로만 압박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둘 다 압박을 좀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원전 건설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좋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투자 대상은 원전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2월 중 특별법 처리로 미국의 투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 안쪽으로 그러니까 3월 안쪽으로 수출이 지금 그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 1분기 안쪽으로 투자하는 걸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중의원 선거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선거가 다카이치 지금 현재 총리죠.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 자체는 트럼프한테 정확히 미국에게 정말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이제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잘 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도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아마 이번에 선거도 총리 다카이치 쪽 그러니까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큰 승리로 마감을 해서 이제 헌법 개정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헌법 개정에도 뭐 규모 좀 일부 이제 모든 걸 다 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꽤나 많은 부분을 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총리 그 자리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압박을 했으니까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단기간 안에 1분기 안에 무언가 진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이제 투자를 무조건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진전은 있을 것이고 그 진전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터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메니아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전기 부족 현상이 빠지면서 원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바라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건설에 대한 수혜를 한국이 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달 일본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베트남 사업을 철수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이 안 맞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한국은 해볼만 합니다, 그죠? 이제 유럽에서도 했었으니까요. 현재 1호기 건설의 선두주자는 러시아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우리의 경쟁자죠. 지난해 1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지금 현재 협정을 체결했는데 건설 비용의 85%를 차관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빌려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근데 이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해줄 수도 있기도 하고 사실 러시아를 채택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죠. 사실 러시아는 전쟁 중인 국가고요. 전쟁 일으켰던 국가입니다. 전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
명확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돈을 멀쩡하게 빌려줄 수 있을지 끝까지 말이 지킬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한국물을 좀 많이 먹었죠. 그래서 한국이 미친미 쪽으로 좀 돌아설 만한 가능성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현재 돌고 있는 시즌이라서 사실 한국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기술력의 가성비까지 높은 한국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했고 해당 시장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너스 이 수주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은데 기타 해외 원전 수주가 터졌습니다. 이게 SMR인데요. 한국이 단독으로 수출한 건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데 그의 기자재를 한국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여기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 러시아 이란, 뭐 여기 중동 지역이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그 요즘 전쟁 많이 벌이는 이스라엘, 이제 여기 유럽으로 이어지는 튀르키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여기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원래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아제르바이잔도 있죠. 여기 뭐냐면 원래 러시아에 있다가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중간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사실 좀 애매하죠. 자, 근데 이 자리가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자리예요. 아르메니아과 아제르바이잔을 최근에 이제 미국이 노리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러시아하고 이란으로 이어지는 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시죠? 원래는 이제 수출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막고자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육로를 통해서 연결되지 못하도록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재 SMR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 출신 독립국가인 아르메니아가 9일 민간 원자력 분야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과거 러시아의 핵심 우방이었던 아르메니아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해당 원전은 SMR로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기자재를 만들어 납품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미국이 결국엔 자체적으로 원전을 기자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전 건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지리적인 이유라든가 뭐 전력난 이유에서 자연스럽게 전기 수요가 증가했고 전기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호재성 뉴스들이 중간중간 터져나오고 있다. 일단 중심이 되는 이슈 자체는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재료니까요.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이어갈 만한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저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우진이라는 기업을 기존에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한전 KPS가 잘 움직였었죠. 아마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뭐 큰 돈까지는 아니지만 소액 정도 함께 공략해볼 만한 기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저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다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고요. 전 세계 노후 원전 해체 시장이 떠올랐을 때 주목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전 세계겠죠. 이제 못하네요. 기존 노후화된 원전을 해체하는 사례가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영국의 오래된 원전입니다. 원전은 이거 오래 익숙한 거죠. 이거 로봇계예요. 로봇계. 이게 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계를 이용해서 현재 원전 해체 작업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로봇 기술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원전 해체 기술이 상용화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원전 해체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안전하게 설계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가능성도 존재해서 사실 원전 해체는 그냥 단순하게 원전 해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이클을 돌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섹터에 이제 사이클을 완성시키는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요 한번 지어놓고 그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하면요. 아무리 제철이라고 해서 이 방사능을 좀 덮는다라고 해도 방사능 아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덮어버리는 건데요. 덮는다고 해도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수치 이하로 물을 타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좀 낮춰놓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땅
상속 깊이 오랫동안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면 사실 방사능이 아예 안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그 부지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이 원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화력 발전소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원전은 지을 수 있어도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고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원자력 발전소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라리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있던 부지 해체시켜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해체 자체가 상당히 원전 사이클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화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2025년도 작년 6월 달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을 좀 시작했고요. 이제 곧 하나씩 작업을 통해서 원전 해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해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처음 시작하기 때문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10조 가량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50년까지 500조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건설도 건설인데 해체에 신경을 좀 써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전 해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역시나 지금 이제 오르비텍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지금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Q등급 업체로 지정된 9개 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 관리 전문 기업이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방사능 관리와 관련된 특허만 3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 계측기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보급한 기업입니다. 지난 우진엔텍 쪽 기술력과 비슷하죠. 지난 17년 원자력 연구위원회로부터 방사선 오염 제거 관련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된 재료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편이에요. 보시면 방사선 용역 관리 및 규제 해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 검사 용역 지금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품 판매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원자력 발전된 해체 관련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급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원전 건설도 건설인데 방폐장이라고 해서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원전을 해체한다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하나씩 또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현재 오리비텍이라는 주식이 일정 주가로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000원짜리 이하 자리로만 단기적인 눌림목이 좀 더 나와주면 적극적인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4,600원 딱 잡고 지금 이제 5,000원 이하에서 진입해서 손절가 잡고 큰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르비텍 큰 금액은 아니지라도 소액 정도 관심 가져두시고 공략해 보시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환전 KPS, 우진의 오르비텍까지 더해주면 돌아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종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로봇 산업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오시면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급등천주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집들입니다.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들어오자 다운로드 받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시려면 푸시 설정 버튼 하셔야 됩니다. 급등천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천 종목과 공직을 위해서 두 번째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왜 그랬는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훨씬 더 대응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문조사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2월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1번을 남겨주시고, 그거 말고 차라리 명절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내용 확인하고 다음 영상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